안녕하세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들을 리뷰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스킬즈에게 그래도 본인의 일을 잘하고 있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기사인데요. 1월 3일자 뉴스고요. 스킬즈가 원래 인도에서의 게임 출시를 계속 언급해 왔었고 컨퍼런스 콜에서도 관련 질문을 꽤 많이 받아왔는데 1월 3일날 기사를 보면 테스트 게임을 오픈한다는 내용이 있고요. 게임 이름은 다이아몬드 스트라이크입니다. 루피로 입금해서 게임을 즐길 수 있다고 하고 더 많은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스킬즈가 현재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 게 고객을 얼마나 더 늘릴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그 부분을 충족시켜 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인도가 인구도 많지만 아마 인도에서 인기 있는 게임이 따로 있을 테니까 게임도 융합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중요한 건 이 고객 확보 비용이 좀 낮을 거라고 봐요. 아무래도 미국보다야 훨씬 더 낮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성장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보고 이런 여러 나라에 런칭이 된다면 글로벌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첫 단추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래 10월 달에 이 기사를 제가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인도 관련 전문가, 마케팅이나 게임 개발 운영 전문가를 영입해서 이때 당시에 주가가 꽤 많이 올랐습니다. 이 당일날에 아마 주가가 제 기억으로 7%인가 8%쯤 올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런 분의 영입도 그렇고 이 뉴스도 그렇고 충분히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좀 보여줄 수 있는 뉴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주가가 좀 안 좋은 건 사실이긴 한데 또 주가가 안 좋은 것과 회사가 발전하는 건 다른 이야기다 보니까 회사의 발전 측면에서 보자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 이 인도에서의 수익은 아직 가이던스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마 많지도 않을 겁니다. 많지도 않을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중에 혹시라도 가이던스에 포함되면 매출이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걸 염두에 두시면 되고 크지 않을 테니까 뭐 큰 기대 안 하시는 게 좋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포함이 된다면 매출에 도움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 제가 영상으로 몇 번 전해드렸던 누뱅크인데요. 사실 상장하고 나서 그렇게 주가 흐름이 좋지 않았습니다. 최근까지도 조금 빌빌대는 느낌이 없잖아 있었는데 회사는 진짜 좋고 성장성 정말 말할 것도 없이 뛰어나고 이전의 성장은 정말 좋았고요. 앞으로의 성장도 어떤 핀테크와 비교하더라도 손에 꼽을 정도로 정말로 고성장하는 기업인데 주가가 안 좋았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근래 핀테크가 정말 안 좋았기 때문에 그런데 목표가가 나쁘지 않게 나왔습니다. 최저점은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지만 최고가가 이 기사가 나온 시점으로 종가 대비 약 71%의 상승 여력이 있다고 나와 있어서 꽤나 앞으로의 상승 가능성을 높게 보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보수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밸류에이션은 충분히 접근해 볼 만한 밸류에이션인 것 같아서 이 기사를 가지고 왔고 웬만하면 바이 의견이고요. 아무래도 꽤 큰 손들이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또 시총이 애초에 좀 크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다른 핀테크에 비해서는 그나마 좀 훨씬 안정성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글로벌 경쟁 업체보다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아예 장악할 수 있는 이 브라질이나 그 인근 나라들을 아예 장악해 버릴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좀 염두에 봐야 할 것 같고 타겟 프라이스가 웬만하면 뭐 12, 13, 최고 높은 게 16이고요. 모건 스탠리가 16이고 가장 낮은 게 10달러입니다. 가장 낮은 것만 빼면 못해도 12에서 13달러 정도 되는 거니까 현재가 대비해서 못해도 한 2, 30% 정도는 상승 여력이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이게 최근에 나온 거다 보니까 기존의 핀테크 업체들은 사실 이렇게 큰 폭의 하락을 하기 전에 나왔던 목표가가 많기 때문에 현재가 대비 업사이드가 굉장히 높은 느낌인데 이 누뱅크는 사실은 핀테크가 다 하락을 하고 난 뒤에 나온
이 목표가이기 때문에 충분히 조정을 받은 목표가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 목표가가 그래도 나쁘지 않게 나온 거라고 보여집니다. 2025년까지 1억 800만 명으로 고객 수가 급증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나죠? 소파의 고객 수가 현재 300만 명입니다. 이거에 비하면 말도 안 되게 높은 건데, 네, 현재는 거의 5천만이 넘는다고 하고요. 물론 고객 확보 비용이 말도 안 되게 차이가 납니다. 소파이가 한 명을 모집하는 비용과 이 누뱅크가 한 명을 획득하기 위한 비용이 말도 안 되게 차이가 많이 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객이 진짜 많다는 건, 네, 앞으로의 당연하겠지만 성장 가능성을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오픈도어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오픈도어가 기업 자체의 문제라고 표현은 좀 그렇고 하락의 이유가 있기도 하고, 당연하겠지만 성장주가 좀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여러 영향을 받는 거라고 보여지는데, 관련 기사 읽어드리면 오픈도어나 관련 기업들이 있죠. 이 아이바잉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하락한 이유가 주택 재고 관련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이 주택을 많이 사들이는 쪽이 있다고 하고, 재고가 괜찮은 매물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이 주택을 판매하는 건수가 좀 줄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모기지 이자율이 인상되어서 주택 구매자가 장기 대출을 받아서 이 주택을 구입하는 게 조금 어려워졌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고, 개인 대출도 그렇지만 제가 소파이나 다른 이 핀테크 기업들 언급하면서 이자율이 현재 상태, 그러니까 더 오르기 전에 지금 상태가 오히려 개인 대출이 많을 수 있는 시점이라고 이야기했었고, 실제로 그렇게 많은 기관들을 전망한다고 전해들었는데 역시 같은 의미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자율이 정말 높아지면 이게 한 건 한 건의 수익은 좋아질 수 있겠으나 이자율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대출 실행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높은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닌데, 어쨌든 여기서의 이유가 있어서 오픈도어의 하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당연하겠지만 기술주 중심의 하락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영향이 있다고 언급을 하고 있고요. 레드핀의 보고서에 따르면 활성 판매 목록이 1년 전보다 약 30% 감소했다고 합니다. 다른 기사 가져왔는데 블룸버그에서 가져온 기사가 있습니다. 그 월스트리트는 진로우와 같은 회사를 사용해서 주택을 구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그 주택 관련 펀드 자금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관련 기사 보여드리면 굉장히 이 소수의 지역이지만 그 지역에서는 이 기관 자금들이 굉장히 많이 아이바잉을 통해서 주택을 쓸어 담고 있다는 표현을 쓸 정도로 굉장히 많이 매수하고 있다고 하고요. 오퍼패드는 주택을 구입하는 여러 주체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했지만, 특정 지역에서는 굉장히 이 부동산 펀드가 많이 매수하고 있다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위에 언급했던 건 주택 재고가 없다는 건 이 아이바잉 업체들이 사실 이 미국 전국 단위로 사업에 강점이 있지 않고 강점이 있는 지역들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어느 지역에서는 일부 이 기관들이 굉장히 많은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는 좀 매물이 없을 수 있다라는 언급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 내용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일단 오픈더의 하락은 제가 볼 때는, 네, 여기 나온 내용이 맞을 것 같아요. 네. 이 재고 관련 문제랑, 그러니까 재고가 조금 줄었다는 건 전보다 어쨌든 뭔가 구입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줄었다는 것과 같은 거고, 또 이자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주택을 구입할 때 비용이 더 늘어난다는 뜻이니까 여기서의 단점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내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